김지우는 그저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서 자취를 하며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걸어 학교로 향했다. 그의 인생은 마치 잘 짜여진 알고리즘처럼 예측 가능했고, 큰 변화나 예상치 못한 사건은 그의 일상에 끼어들 틈이 없었다. 그는 특별히 눈에 띄는 존재는 아니었지만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 덕분에 주변 사람들과 무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유일한 고민이라면 지난밤 마감하지 못한 리포트와 다음 주에 있을 중간고사 정도였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다. 얇은 미세먼지층이 도시를 덮고 있었지만 햇살은 옅게나마 그 장막을 뚫고 내려와 아스팔트 위에 부서졌다. 지우는 익숙한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잔잔한 인디 음악을 들으며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리듬에 맞춰 가볍게 움직였다. 학교까지는 이제 겨우 2블록 정도 남았을 무렵이었다. 그는 늘 지나치던 작은 공원 앞 횡단보도에 섰다.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던 그때 갑자기 그의 시야에 조그마한 그림자가 뛰어들었다. 아빠. 맑고 소명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뚫고 지훈의 귓가에 울렸다. 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한 손에는 토끼 인형을 꼭 쥐고 다른 손으로는 자신의 바짓단을 붙잡고 있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새하얀 피부에 동그란 눈, 그리고 단정하게 묶은 갈색 머리카락이 햇살 아래 반짝였다. 아이는 올려다보는 눈빛에 가득한 순수함으로 마치 수십 년을 기다린 사람을 만난 것처럼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훈은 당황스러웠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혹시 아이의 부모가 근처에 있을까 싶어 찾았지만 주위에는 출근하는 직장인들과 등교하는 학생들이 무심히 지나칠 뿐이었다. 이 아이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유는 대체 뭘까? 지훈은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아가야 아저씨한테 왜 그래? 아빠는 저기 계신데. 지훈은 아이의 손길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며 횡단보도 건너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젓고는 지훈의 바짓단을 다시 붙잡았다. 아니야, 아빠 맞는데 엄마가 아빠 사진 보여줬어. 사진 속 아빠랑 똑같아. 아이의 단호한 말에 지훈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어떤 사진 그는 자신의 인생에 아이와 관련된 어떤 흔적도 없음을 확신했다. 그러나 아이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지훈은 주위를 다시 한번 살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리는 것 같아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름이 뭐니? 아저씨는 네 아빠가 아니야. 내 이름은 안유나. 아빠 유나를 몰라. 엄마가 아빠는 유나를 보면 금방 알아볼 거라고 했는데. 안유나. 그 이름마저도 지훈에게는 낯설었다. 하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유나는 지훈의 손을 잡아 끌며 그를 벤치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지훈은 반사적으로 이끌려갔다. 벤치에 앉자 유나는 토끼 인형을 그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이거 아빠가 엄마한테 준 선물이야. 엄마가 그랬어. 지훈은 토끼 인형을 들여다보았다. 낡고 색이 바랜 인형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인형이었다. 하지만 인형의 목에는 작은 끈으로 묶인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펜던트는 십자 모양이었는데 뒷면에 아주 작게 뭔가가 새겨져 있었다. 지훈하 수진. 지훈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니셜이었다. 자신의 이름 지훈과 수진. 수진이라. 그는 한참 동안 잊고 지냈던 이름 하나를 가까스로 떠올렸다. 고등학교 시절 잠시나마 풋풋한 감정을 나눴던 여자아이의 이름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10년도 더 된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다. 졸업과 동시에 연락이 끊겼고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만 막연히 생각했다. 설마 그 수진이 이 아이의 엄마란 말인가? 지훈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유나를 바라보았다. 유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순진무구하게 웃고 있었다. 이제 아빠 유나 알아봤지? 유나의 질문에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10년 전의 풋풋한 첫사랑,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아이.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지훈은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 꾸민 음모일까? 그리고 그 음모의 끝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 지훈의 평범했던 일상은 이 작은 아이의 등장으로 인해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되었다. 유나는 잠시 후 지훈의 손을 잡고 동네의 작은 카페로 이끌었다. 지훈은 여전히 멍한 상태로 아이의 손에 이끌려 들어섰다. 그는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체감했다. 카페의 따뜻한 커피 향도, 창밖으로 비치는 활기찬 도심의 풍경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지훈은 유나를 마주보고 앉았다. 유나는 테이블 위에 토끼 인형을 소중히 올려놓고는 핫초코를 홀짝이며 천진난만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빠 핫초코 먹어봐. 맛있어. 유나의 말에 지훈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는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다. 수진. 10년 전 그에게 풋풋한 설렘을 안겨주었던 이름. 그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면서 가까워졌다. 수진은 조용하고 책을 좋아하는 소녀였고 지훈은 그런 그녀의 곁에서 평화로움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썸과 연인 사이에 모호한 경계에 머물렀고 졸업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그는 대학 입시와 군대, 그리고 치열한 사회생활을 겪으며 그녀를 기억의 저편에 묻어두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기억이 한 아이의 모습으로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지훈은 유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나야, 엄마는 지금 어디에 계셔? 유나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핫초코 잔을 쥔 작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엄마는 지금 아파. 아주 많이 아파. 아이의 말에 지훈의 심장이 철렁했다. 아프다는 말은 그에게 심상치 않은 경고처럼 들렸다. 그는 수진이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왜 유나를 홀로 보냈는지 궁금했지만 차마 더 이상 캐물을 수가 없었다. 유나의 눈에 어린 슬픔이 그를 짓눌렀다. 엄마가 그랬어. 아빠는 유나를 잘 보살펴 줄 거라고. 지훈은 유나의 말을 듣고 깊은 책임감과 함께 혼란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이제 그 아이의 엄마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유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작은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가 그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듯했다. 그는 학교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유나와 함께 자신의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좁은 방 안에는 그의 흔적들만 가득했다. 유나는 방 안을 둘러보며 신기한 듯 눈을 반짝였다. 와, 아빠 방이다. 그는 유나에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건네고 자신은 컴퓨터 앞에 앉았다. 머릿속을 맴도는 이수진이라는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은 너무나 흔했고 관련된 정보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SNS 계정이나 연락처를 찾아보려 했지만 모든 것은 10년 전의 기억 속에 멈춰 있었다. 그는 결국 그녀의 이름과 아이 사고, 실종 등의 키워드를 조합하여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한 가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하게 된다. 10여 년 전 화제였던 천재 화가 이수진 돌연 활동 중단. 그 이유는 기사에는 수진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보다 훨씬 성숙하고 아름다웠지만 지훈이 기억하는 그녀의 모습 그대로였다. 기사는 그녀가 촉망받는 화가였으며 여러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2년 전 돌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잠적했다는 내용으로 끝이 났다. 지훈은 기사를 읽으며 혼란에 빠졌다. 풋풋한 첫사랑의 소녀가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녀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은 더욱 의아했다. 그는 문득 자신의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고등학교 시절의 추억이 담긴 상자였다. 먼지를 털어내고 상자를 열자 낡은 사진첩과 편지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그 중에서 수진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벚꽃이 흩날리던 교정에서 어색하게 미소 짓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지훈은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사진 뒤편에 작게 적힌 글씨를 발견했다. 유나를 위한 선물. 지훈아,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잊지 말아줘. 그는 이 글을 읽고 충격에 휩싸였다. 이 글은 수진이 쓴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유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문구는 유나가 지니고 있던 토끼 인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점차 연결되기 시작했다.
지우는 수진이 단순히 그를 잊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인해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숨어 지내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유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유나는 그림을 그리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처음 만난 아빠에 대한 기대감과 애정이 가득했다. 지우는 자신이 유나의 진짜 아빠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유나를 곁에 두고 그녀의 엄마인 수진을 찾아야만 했다. 그는 다음 날 학교에서 과제 제출을 위해 학과 사무실에 들렀다. 그는 그곳에서 박서현이라는 이름의 학생을 만났다. 서현은 지훈과 같은 과의 학생이었지만 서로 교류가 거의 없었다. 그녀는 늘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과 내에서 인기가 많았다. 서현은 지훈이 들고 있는 서류를 실수로 떨어뜨리자 재빨리 달려와 도와주었다. 어머,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서둘렀네요. 서현은 환하게 웃으며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은 그녀의 웃음에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다. 그들의 짧은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서현은 유난히 아이들을 좋아했고 그녀의 눈빛은 순수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은 문득 어제 유나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아빠 예쁜 엄마가 나타나면 좋겠어. 지훈은 유나의 엄마에 대한 기준을 서현에게 대입해보며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지훈의 자취방은 이제 유나의 작은 왕국이 되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단조롭고 정돈된 공간이었던 곳이 이제는 알록달록한 그림 도구와 곰 인형 장난감들이 뒹구는 활기찬 공간으로 변모했다. 지우는 매일 아침 유나의 뽀뽀 소리에 눈을 뜨고 저녁에는 그녀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잠이 들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모든 상황에 완벽히 적응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유나의 존재가 가져다주는 따뜻함과 행복은 그가 겪는 혼란보다 훨씬 더 컸다. 유나는 지훈의 무릎에 앉아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조잘거렸다. 아빠, 오늘 서현 엄마 만날 수 있을까? 지훈은 유나의 엉뚱한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엄마가 아니야, 유나야. 서현 누나는 그냥 아빠 아는 사람이야. 아니야, 서현 언니는 엄마가 될 사람이야. 유나 꿈에 나왔단 말이야. 유나는 며칠 전 학교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서현을 잊지 못하는 듯했다. 유나의 눈에 서현은 그저 예쁘고 친절한 언니 이상의 존재가 된 것 같았다. 지우는 유나의 기발한 상상력에 웃음이 나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난감했다. 그는 어떻게 이 아이의 엉뚱한 계획에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오후 지우는 유나와 함께 동네의 작은 놀이터로 향했다. 유나는 신이 나서 미끄럼틀을 오르내리며 웃었다. 지우는 벤치에 앉아 그런 유나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한 여학생이 공원을 가로지르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바로 서현이었다. 그녀는 친구와 함께 해맑게 웃으며 지나가고 있었다. 유나는 서현을 보자마자 눈을 반짝였다. 아빠, 서현 엄마. 유나는 지훈의 옆에서 벌떡 일어나 서현에게 달려가려 했다. 지훈은 깜짝 놀라 유나를 붙잡았다. 유나야, 안 돼. 누나 지금 바쁘셔. 하지만 이미 늦었다. 유나는 지훈의 손을 뿌리치고 서현에게 달려갔다. 지훈은 얼굴이 빨개져 어쩔 줄 몰라 하며 유나를 따라갔다. 서현 엄마 안녕. 유나의 천진난만한 외침에 서현과 친구는 발걸음을 멈췄다. 서현은 유나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어머, 꼬마 아가씨, 저번에도 봤는데 여기서 또 만났네. 서현은 유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때 지훈이 숨을 헐떡이며 그들 앞에 다가섰다. 서현, 누나 안녕하세요. 애가 갑자기 뛰어나가서. 지훈아 안녕하세요. 이 꼬마 아가씨는 지훈이 동생인가 봐요. 정말 귀엽다. 서현의 오해에 지훈은 더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유나의 정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그때 유나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서현의 손을 덥석 잡았다. 아니, 유나는 아빠 딸이야. 아빠랑 유나랑 서현 엄마랑 같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유나의 직설적인 말에 서현은 물론 서현의 친구까지 깜짝 놀랐다. 지훈은 당황스러움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유나를 끌어안고 사과했다. 죄송해요, 서현 누나. 이 아이가 장난이 좀 심해서. 아니에요, 지훈이. 정말 귀엽네요. 서현은 오히려 유나의 솔직함이 재미있는 듯 웃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시간 괜찮으면 정말 같이 아이스크림 먹을래요? 라고 제안했다. 지훈은 당황스러웠지만 유나의 기대에 찬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렇게 그들의 첫 번째 데이트는 유나의 계획 아래 성사되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유나는 마치 오래전부터 서현을 알고 지낸 것처럼 서현의 곁에 꼭 붙어 앉았다. 유나는 서현에게 쉴 새 없이 말을 걸었고 서현은 그런 유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지우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다. 유나는 분명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었고 서현은 그 빈자리를 따뜻함으로 채워주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서현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표현했다. 서현 누나 오늘 정말 죄송했어요. 애가 너무 적극적이라. 아니에요 지훈이. 덕분에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유나랑 같이 있으면 저도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요. 서현의 진심이 담긴 말에 지훈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현의 배려심과 따뜻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전에 그저 예쁜 같은과 여학생이었던 서현이 이제는 그에게 따뜻하고 마음씨 고운 사람으로 다가왔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학교에서 다시 서현과 마주쳤다. 이번에는 유나가 없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전과는 다른 묘한 기류가 흘렀다. 서로를 마주보자 쑥스러운 듯 살짝 미소 짓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풋풋한 연인 같았다. 지우는 서현에게 먼저 말을 건넸다. 누나 오늘 점심 같이 할래요. 어제 유나가 많이 좋아했어요. 감사 인사라도 하고 싶어서요. 서현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유나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그렇게 지훈과 서현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유나가 없는 자리에서도 그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이끌렸다. 지훈은 서현에게 유나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고 서현은 진심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지훈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오히려 어린 나이에 아빠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지훈의 책임감과 따뜻함에 감동받았다. 한 번은 지훈이 유나를 위해 만든 샌드위치를 서현에게 건넨 적이 있었다. 서현은 샌드위치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지훈이 정말 좋은 아빠네요. 유나한테는 아빠가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지훈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서현 앞에서만큼은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었다. 유나의 작전은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주선했지만 그 만남을 통해 지훈과 서현은 서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유나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화면 속 주인공이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자 유나가 지훈에게 속삭였다. 아빠 서현 엄마한테 좋아한다고 말해봐. 유나의 순진한 말에 지훈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유나를 껴안고 말했다. 아빠는 유나가 최고로 좋아. 그는 서현에게 고백할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유나의 말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는 서현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 진지한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유나의 장난스러운 작전은 뜻밖에도 지훈의 삶에 새로운 사랑의 싹을 틔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지훈은 아직 알지 못했다. 수진의 행방을 찾으려는 그의 노력은 곧 그들을 위험천만한 그림자 속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지훈의 일상에는 점차 익숙함과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다. 유나의 웃음소리가 그의 작은 방을 가득 채웠고 서현과의 만남은 그에게 잊고 지냈던 설렘을 가져다 주었다. 지훈은 유나와 서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유나는 서현에게 푹 빠져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고 서현 역시 유나를 친조카처럼 살뜰하게 챙겼다. 세 사람은 공원에서 뛰어놀고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으며 여느 평범한 가족처럼 단란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지훈은 며칠 전부터 알 수 없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다. 자취방 창문으로 보이는 낡은 검은색 승용차가 왠지 모르게 수상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주차되어 있는 차라고 생각했지만 며칠째 같은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이상했다.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훈은 괜히 창문 커튼을 닫으며 신경을 곤두세웠다. 어느 날 저녁 유나를 재우고 늦게까지 과제를 하던 지훈은 문득 현관문 밖에서 낯선 소리를 들었다. 귀를 기울여 보니 누군가 우편함에 무언가를 넣는 듯한 소리였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복대는 아무도 없었고
그의 발밑에는 검은색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에는 발신자 주소도 수신자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 지우는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들고 방으로 들어와 봉투를 뜯었다.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과 함께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들은 모두 이수진의 것이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앨범의 풋풋한 사진이 아니라 그녀가 유명한 화가로 활동하던 시절의 사진이었다. 화려한 전시회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진지한 모습까지. 지우는 사진들을 보며 수진이 이토록 눈부신 삶을 살았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유나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있는 유나의 모습. 지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 사진은 어제 찍힌 것이 분명했다. 누군가 자신과 유나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지우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종이 쪽지를 펼쳐보았다. 종이에는 한글로 서툴게 쓰인 글씨가 담겨 있었다. 아이를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협박이었다. 지우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유나의 엄마를 찾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자신과 유나의 목숨이 위태로워진 것이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했지만 이 모든 일이 수진의 과거와 관련되어 있다는 직감에 그는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다. 만약 이 일이 수진의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오히려 수진과 유나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다. 지우는 다음 날 서현을 만났다. 그는 이 모든 사실을 서현에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서현은 지훈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호하고 결연했다. 지훈아, 혼자 힘들어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서현은 지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지훈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서현은 단순히 예쁜 외모를 가진 여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인하고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우선 수진 씨에 대해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녀가 활동했던 화랑이나 함께 작업했던 사람들을 찾아보자. 그들의 조사는 수진이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화랑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화랑의 관계자들은 수진이 2년 전 돌연 잠적한 이후로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훈과 서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수진의 작품 목록을 살펴보고 그녀가 주로 그리던 화풍과 주제에 대해 조사했다. 수진의 그림들은 대부분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였지만 잠적하기 직전에 그린 그림들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위태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특히 마지막 그림의 제목은 어둠 속의 탈출이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수진의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한 가지 문양을 발견했다.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우로보로스 문양이었다. 서현은 우로보로스 문양에 대해 찾아보았고 이 문양이 고대 연금술사들의 비밀 결사에서 사용되던 상징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우로보로스 문양이 새겨진 반지나 목걸이를 착용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발견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대부분 정재계의 거물들이었고 그들의 뒤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듯했다. 지우는 직감적으로 수진이 이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지우는 유나를 데리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유나는 지훈의 손을 꼭 잡고 즐겁게 젤리 코너를 구경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한 남자가 지훈의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 지훈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지만 그 남자의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남자는 지훈을 향해 힐끗 쳐다보고는 유나를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듯한 신용을 했다. 지훈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즉시 유나를 끌어안고 마트를 빠져나왔다. 그는 뒤를 쫓아오는 발소리를 들으며 유나를 보호하려 안간힘을 썼다. 그때 서현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지훈아, 혹시 지금 어디야? 내게 할 말이 있는데. 서현 누나, 지금 나 위험한 것 같아. 누나랑 유나 둘 다 위험해질 것 같아.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현에게 자신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고 서현은 침착하게 대처법을 일러주었다. 지훈아, 침착해. 마트 반대편에 있는 경찰서로 뛰어. 내가 그쪽으로 갈게. 그리고 절대 유나에게서 눈을 떼지 마. 지훈은 서현의 말대로 유나를 안고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꿈이기를 바랐지만 유나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뒤에서 들려오는 섬뜩한 발소리는 그에게 이것이 현실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지훈은 자신과 유나 그리고 서현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이 위험한 그림자의 정체를 밝혀내야만 했다.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은 이제 거대한 음모와 맞서 싸우는 처절한 전쟁터로 변해버렸다. 지훈은 유나를 품에 꼭 안고 미친 듯이 달렸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폐는 터질 것처럼 아파왔다. 그는 유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모든 고통을 잊은 채 오직 앞만 보고 달렸다. 유나는 지훈의 목에 매달려 눈을 질끈 감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는 것을 느끼며 지훈은 반드시 유나를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경찰서가 아닌 인적이 드문 골목이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방향을 틀었다. 경찰서로 가는 길은 대로변이라 쉽게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 그는 복잡한 골목길을 이용해 추격자들을 따돌리기로 결심했다. 골목을 따라 이리저리 달리던 그때 지훈의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다. 서현이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전화를 건 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미리 이쪽으로 달려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서현은 지훈과 유나를 발견하자마자 그들의 앞을 막아서며 외쳤다. 이쪽으로 와, 지훈아, 내가 길을 막을게. 서현은 주변에 있던 쓰레기통을 넘어뜨려 추격자들의 길을 가로막았다. 지훈은 서현의 용감한 행동에 잠시 넋을 잃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서현이 가리킨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이쪽이야. 저쪽으로 가면 더 복잡한 길이 나와. 서현은 지훈의 손을 잡고 그를 이끌었다. 그들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지만 서로의 온기는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들은 어둠이 깔린 골목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지훈은 서현의 도움 덕분에 추격자들을 따돌릴 수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한적한 공원 한가운데에 있는 벤치에 쓰러지듯 앉았다. 지훈은 벤치에 앉자마자 유나의 몸 상태를 살폈다. 유나는 놀랐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다. 유나의 얼굴에는 공포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지훈과 서현의 품에 안기자 안정을 되찾는 듯했다. 서현은 유나를 안고 있는 지훈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았다. 그녀는 지훈의 땀에 젖은 이마를 손수건으로 닦아주었다. 괜찮아, 많이 놀랐지. 서현의 따뜻한 목소리에 지훈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서현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다. 서현아, 너까지 위험에 빠뜨려서 정말 미안해. 무슨 소리야. 내가 같이 있겠다고 했잖아. 지훈아, 너 혼자 짐을 짊어지려고 하지 마. 우리 함께 이겨내야지. 서현의 단호한 말에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서현의 강인함과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단순히 예쁘고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위험에 맞설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였다. 그날 밤 지훈은 서현의 자취방에서 유나와 함께 잠을 청했다. 서현은 지훈과 유나에게 자신의 방을 내어주고 자신은 거실에서 밤을 지새웠다. 지훈은 잠든 유나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때 서현이 따뜻한 차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잠이 안 와. 서현은 지훈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유나를 지키고 싶은데 나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 그리고 너까지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었어. 지훈의 솔직한 고백에 서현은 그의 손을 잡았다. 지훈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리고 유나가 있잖아. 우리는 이제 한 팀이야. 내가 널 도울게. 우리 함께 수진 씨를 찾아서 이 모든 것을 끝내자. 서현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지훈의 눈가에는 다시 한번 눈물이 맺혔다. 그는 서현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들의 손은 서로의 온기로 가득 찼다. 지훈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서현을 끌어안았다. 서현 역시 지훈의 품에 안겨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들의 마음은 서로에게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사랑해, 서현아. 지훈은 조심스럽게 서현에게 고백했다.
서현은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품에 안긴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사랑은 위기 속에서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지훈과 서현은 유나와 함께 수진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섰다. 그들은 수진의 그림에 자주 등장했던 우로보로스 문양을 따라 비밀스러운 그림자 조직의 흔적을 쫓았다. 그들은 수진이 그림을 그렸던 작업실을 찾아냈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작업실 한 구석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일기장에는 수진의 불안과 공포, 그리고 그림자 조직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그들의 비밀을 폭로하려 했고, 그 때문에 그들의 추격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유나와 지훈이를 부탁해. 그들은 이 모든 것의 유일한 희망이야. 지훈은 이 글을 읽고 큰 충격에 빠졌다. 수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게 유나를 맡긴 이유 또한 여기에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유나의 아빠를 넘어 수진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고 그녀의 복수를 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운명에는 서현과 유나가 함께하고 있었다. 세 사람은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을 찾기 위해 거대한 그림자와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지훈, 서현, 유나 세 사람은 수진의 일기장과 그림 속 단서를 바탕으로 우로보로스라는 비밀 조직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수진이 마지막으로 그림을 팔았던 화랑의 기록을 다시 한번 뒤졌고 거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름을 발견했다. 한성그룹의 회장 한정우. 그는 수진의 그림을 가장 많이 사들인 사람이었으며 그의 개인 미술관에는 수진의 그림이 다수 소장되어 있었다. 지훈은 한정구가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임을 직감했다. 지훈과 서현은 한정우 회장의 미술관을 방문하기로 했다. 유나는 서현의 품에 안겨 아빠랑 엄마가 멋진 그림 보러 간다 며 해맑게 웃었다. 미술관에 들어서자 그들은 수진의 그림들이 한방 가득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림들은 모두 화사하고 따뜻한 색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훈은 그녀의 그림 뒤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왠지 모르게 슬픔을 느꼈다. 그들은 그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림의 제목은 잃어버린 아이였다. 그림 속에는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형상이 있었고 그 또아리 안에는 한 아이가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아이의 눈에는 지훈이 유나에게 선물했던 토끼 인형이 비치고 있었다. 이 그림은 수진이 유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때 미술관의 안내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수진 작가님의 그림을 좋아하시나 보군요. 이 그림들은 저희 한정우 회장님께서 직접 소장하신 작품들입니다. 안내자의 말에 지훈은 긴장했다. 그는 안내자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혹시 이 그림을 그리신 이수진 작가님을 아시나요? 저희가 아주 친한 사이라서요. 지훈의 말에 안내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그는 대답을 피하려는 듯 고개를 돌렸지만 서현은 재빨리 안내자의 팔에 있는 우로보로스 문양의 배지를 발견했다. 지훈은 서현과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들의 직감이 옳았다. 안내자는 이 조직의 일원이었던 것이다. 안내자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 싫다는 듯 두 사람에게서 몸을 돌렸다. 그때 지훈의 주머니에서 낡은 서류 봉투가 떨어졌다. 유나가 지훈 몰래 챙겨온 것이었다. 봉투 안에는 수진이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제목은 뱀의 심장이었다. 그림 속에는 우로보로스 문양의 심장이 날카로운 칼에 찔려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안내자는 봉투에서 떨어진 사진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곧바로 무정의로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했다. 지금 그들이 왔습니다. 작가의 마지막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내자의 말에 지훈과 서현은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재빨리 유나의 손을 잡고 미술관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때 미술관의 문이 굳게 닫혔다. 그들 앞에는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나타났고 그들 뒤에는 미술관의 주인이자 모든 사건의 원흉 한정우 회장이 서 있었다. 드디어 오셨군요.
내가 찾던 아이와 함께 말입니다. 한정우 회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지훈에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섬뜩했다. 내게서 아이를 빼앗아 가려는 건가, 어리석은 젊은이. 너희가 감히 내가 구축한 제국을 무너뜨리려 하는군. 한정우 회장은 수진의 그림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그림들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거대한 부를 축적해왔다. 수진은 그의 부정한 거래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림 속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숨겨 그를 세상에 폭로하려 했다. 하지만 한정우는 이 사실을 눈치채고 수진을 납치했다. 유나는 수진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일한 희망이자 증거였던 것이다. 지훈은 한정우 회장의 말에 분노했다.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수진 씨는 대체 어디에 있어? 지훈의 외침에 한정우 회장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 그녀는 감히 내게서 벗어나려 했으니까. 한정우의 충격적인 고백에 지훈은 무너질 것 같았다. 수진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때 서현은 지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지훈아, 수진 씨가 우리에게 남긴 증거를 기억해. 서현의 말에 지훈은 정신을 차렸다. 그는 유나를 서현에게 맡기고 한정우 회장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상대는 수십 명의 경호원이었다. 지훈은 그들을 상대로 격렬하게 싸웠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때 서현은 미리 준비한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 했다. 하지만 경호원들은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고 짓밟아버렸다. 그 순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미술관의 천장에 걸려있던 거대한 샹들리에가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충격으로 미술관의 경보음이 울렸고 경호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지훈은 한정우 회장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잡았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알릴 거야. 수진 씨의 그림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었어. 지훈의 외침에 한정우 회장은 겁에 질렸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서현이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녀는 미술관의 화재 경보기를 눌러 경찰을 부른 것이었다.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한정우 회장은 당황했다. 그는 모든 것을 부정하려 했지만 지훈은 한정우 회장이 직접 소장하고 있던 수진의 그림들을 가리켰다. 이 그림들 속에 모든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로보로스, 당신의 조직이 저지른 모든 범죄가 이 그림들 속에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지훈의 말에 따라 그림들을 압수했다. 그림들 속에는 한정우 회장의 불법적인 거래 내역과 관련된 암호들이 숨겨져 있었고 이 모든 것은 수진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한정우 회장은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하고 체포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훈은 유나와 서현을 끌어안고 안도했다. 그들은 수진의 복수를 성공적으로 해냈고 이제 모든 위험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이 승리의 순간에도 그들은 수진의 희생을 잊지 않았다. 수진은 비록 죽었지만 그녀는 유나라는 선물과 함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용기를 지훈에게 남겨주었던 것이다. 한정우 회장이 체포된 후 세상은 떠들썩했다. 언론은 한성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비밀 조직의 존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이 모든 것을 폭로한 천재 화가 이수진과 그녀가 남긴 그림들에 대해 열광했다. 지훈은 이 모든 것을 보며 수진이 얼마나 고독하고 힘든 싸움을 해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비록 세상에 없었지만 그녀의 용기와 희생은 세상의 정의를 되찾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수진의 장례는 조용하고 소박하게 치러졌다. 지훈과 서현 그리고 유나가 유일한 조문객이었다. 수진의 유골은 그녀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언덕에 뿌려졌다. 유나는 지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슬픔 속에서도 지훈과 서현의 따뜻한 위로 덕분에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다. 엄마, 이제 아프지 않고 편히 쉬어. 유나는 아빠랑 엄마랑 행복하게 잘 살게. 유나의 작은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저 멀리 사라졌다. 지훈과 서현은 그런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은 이제 유나를 지키고 수진이 남긴 희망을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지훈은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유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선택했다.
그는 유나의 아빠로서 그리고 서현의 연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서현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틈틈이 지훈과 유나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엄마 후보가 아닌 유나의 사랑스러운 엄마이자 지훈의 든든한 아내였다. 그들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영원히 함께할 것을 맹세했다. 그들의 작은 집은 늘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지훈은 유나를 위해 동화책을 읽어주고 서현은 유나와 함께 그림을 그렸다. 유나는 이제 더 이상 토끼 인형을 품에 안고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멋진 아빠와 엄마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맑은 오후 세 사람은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다. 유나는 작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지훈과 서현은 그런 유나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유나는 그림을 다 그린 후 두 사람에게 달려와 스케치북을 내밀었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빠, 엄마, 우리 가족이야. 유나의 말에 지훈과 서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가족이었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도 단단하고 완전한 가족이었다. 이 모든 것은 유나의 작은 작전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한 용기,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실된 사랑으로 맺어졌다. 지훈은 유나와 서현을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는 유나의 따뜻한 온기가 그리고 서현의 사랑이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평화롭고 행복한 햇살이 가득한 진정한 가족의 사랑만이 남아 있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